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LB의 전반적인 기사, 언론, 보도, 공지, 공시 다 살펴봤는데요. 왜냐면 이제 제가 또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어요. 특이사항은 없고 최근에 그나마 뭐 특이사항이라고 한번 짚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만한 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섹터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약간의 약세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거.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HLB의 하락은 조금 더 과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HLB와 어떤 모 언론사와의 조금 약간의 다툼 비슷한 어떤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만으로 HLB의 주가가 저렇게나 계속 곤두박질 친다라는 거는 논리가 좀 마땅치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외부적인 노이즈는 사실은 원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상 발표를 앞두고 나서 특히 그 발표 임박한 시점에 한 번씩 뭔가 찌라시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뭐 단독 기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처지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급변동성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임박한 순간도 아닐 뿐더러 그런 내용으로 주가를 끄집어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적정 수준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의심이 더해지면서 지켜줘야 될 가격도 못 지키고 더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매수 수요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모멘텀과 재료도 굉장히 불투명해지고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기업에 대한 가치는 점점 희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고 돌아서 또 매수할 만한 명분이 혹은 메리트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LB 자체가 워낙에 뭐 그냥 최종적으로 FDA 승인만 나오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FDA 승인만 나온다라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항서제약이라는 타이틀, 중국 기업을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일단 트럼프가 너무 싫어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걸림돌과 발목이 잡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기사만 놓고 보면 전혀 문제 없이 그냥 맨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주요 사안을 최대한 신속히 공개하고 있으나 이번 미팅 결과는 항서제약의 제조시설과 관련된 내용이라 공지에 앞서서 항서제약과 협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제대로 된 내용을 밝혀라 그러면 못 밝혀요. 그렇죠? 전부 다 뭐 항서제약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항서의 어떤 보안 내용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 다 핑계만 대고 제대로 뭔가 발표하는 건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항서제약은 추가 요청 자료 관련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한 뒤 가남신약의 재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만한 거, 신속하게 데이터를 확보한 뒤에요. 그렇죠? 이미 내가 데이터를 확보된 상태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자료 좀 가져와 봐가 아니라 데이터를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시간적으로 더 많이 늘어진다라는 거. 근데 말씀드렸죠. 시간적으로 늘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는 굉장한 리스크다. 단순히 그냥 시간적으로 지연돼서 주가가 빠지고 늦게 승인이 될 가능성 때문에 주주들의 투자 심리를 훼손시킨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승인을 늦게 받고 최종적으로 시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법에 대한 시장 경쟁력과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지는 건 주가만 처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HLB의 가치 본질 자체가 이제 작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널리스트들도 HLB는 커버를 전혀 안 해요. 리포트를 아예 안 쓰고요. 뭐 사실 쓸 이유도 없지만 진짜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뭐 이름을 함부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분도 HLB 같은 주식은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막 실제로 하실 정도로 지금 증권계에서도 여러분들 메이저 제도권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정말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고 추천하고 리포트도 쓰는데 HLB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게 좀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좋은 거 오케이. 근데 데이터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FDA 승인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좋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왜 좋은지 진짜 좋은지 FDA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게끔 FDA의 프로세스에 적합하게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줘야 돼요. 좋은 게 좋다라는 걸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FDA 통과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가장 많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뭐 HLB를 일부러 부정 태워가지고 재수없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1년 넘게 HLB라는 한 종목을 제가 이렇게나 열심히 여러분들께 커버를 해드리고 이렇게 또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HLB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점검하고 업데이트해서 이야기해드리는 전문가가 솔직히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무작정 좋다고 말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중간에 매도한 거 가지고서 또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시는데 너나 매도했으면 됐지 꺼져라 뭐 네가 왜 그런 소리 더 하고 앉았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저 매도했다고 그냥 더 이상 HLB 안 합니다 그러면 HLB 가지고 지금 거의 승부를 띄워가지고 인생을 베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기대요? 누가 HLB에 대한 이야기를 저처럼 솔직하게 해줍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 봐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HLB 주가는 어쨌든 지금 좋지 않아요. 진짜 아무리 못해도 5만원은 깨면 안 됩니다. 근데 5만원을 깨고 내려왔다라는 건 지금 임상에 대한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시세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만원이라는 시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세를 깨고 내려온 거 여기 보시면 뭐 일시적으로는 조금 내려올 수 있죠. 이거는 CRL 받았을 때 잠깐 이벤트성 이슈성으로 내려온 거지만 지금 거래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주요 지지 가격을 깨트리면서 다 내려와서 과거에 임상을 준비하던 시점 수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부러 부정 태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게 또 뭐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솔직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당장 하세요가 아니지만 HLB를 여러분들이 손실이 몇 프로든지 그거 남은 돈으로라도 옮겨가지고 갈아타면 한 방에 복구 다 가능해요. 진짜로 뭐 하루 이틀 만에 급등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번만 교체하면 그 종목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다 낼 수 있고 HLB의 손실을 마이너스 40~50%가 나 있더라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깊이 있게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짧고 굵게 드릴 거긴 한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안 들으면 여러분들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HLB를 이대로 들고 있는 게 과연 맞을지 뭐 들고 가시는 분들 뭐 괜찮아요. 뭐 끝까지 들고 가서 승부를 보겠다. 여러분들의 전략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무섭고 또 다른 대안과 방안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을 때는 없고 그러면 저는 진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답변을 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뭐 단순 영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도와드리려면 텔레그램 방이 편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항상 매일매일 리딩을 하니까 무료로 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 종목들도 같이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여기 코멘트 다 드릴 거고 HLB도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큰 특별한 사항은 없었지만 HLB 특이사항 생길 때도 여기에 내용 다 담아 드릴 거니까 그냥 종합적으로 다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 대표를 최근에 좀 알았다 하시는 분들이어도 괜찮습니다. 들어왔다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되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하시면 텔레방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이 중요한 순간에 오셔가지고 뭐라도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잘 들어보세요. 진짜 영상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이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장담하건대 지금은요 몇 년 만에 한 번은 역대급 기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때 코스닥 지수가 저점에서부터 한 140% 올랐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거의 150% 가까이 올랐는데 지수가 150%, 특히 코스닥이 150% 올랐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종목이 3~4배는 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계좌가 최소 3~4배 이상 불렸습니까? 못 불렸죠. 못 불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회가 지금 한 번 더 똑같이 온다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만큼밖에 안 왔네. 앞으로 이만큼 더 간다고 하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한 사람 없겠죠.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려도 안 해요. 왜? 보통 개인들은요 올라간 걸 보고 더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그림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세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크게 갑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크게 갈 건데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도 부채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좀 썩고 있긴 하지만 미국도 정부 부채가 계속 막 진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상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게 유독 더 많이 튀었어요. 진짜 거의 수직 상승이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탈세계화, 신냉전부터 시작해서 중국과의 어떤 마찰, 미국 입장에서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미국 부채가 진짜 지금 끝까지 그냥 목에 차도록 지금 차올라가지고 임계점에 도달했다. 좀 있으면 진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위험한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미국 부채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36조 달러 정도 이 정도의 부채가 있거든요. 어마어마한데 아니 그럼 미국은 2만 원 돈을 도대체 어디다 갖다 쓰느냐. 미국이 재정 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어떤 이자를 내겠습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주고 미국은 미국대로 성장하고 소비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어쨌든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 때문에 미국 국가 국채라는 건 여러분들 미국채는 진짜 그야말로 완벽한 안전 자산이었죠.
근데 이 미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가가 어디였어요? 1순위가 원래는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려갔죠? 그리고 2순위가 이제 일본이었는데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팔아치워서 중국이 밑으로 내려갔고 일본이 이제 1순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돈을 찍어내고 돈을 많이 쓰면서 이자는 이자대로 주면서 이렇게 성장해오던 방식을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거의 턱끝까지 차오른 거야. 왜?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국채를 사줘야 되는 건데 국채를 살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내다 팔고 있는 중이고 이미 기존에 발행했던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뭐 한 4, 5%대다 그러면 이것도 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비싼 상태로 계속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미국도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자, 어쨌든 미국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채의 절대적인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GDP 대비해서 미국 부채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부채 비율을 봅니다. 비율. 그러면 부채라는 빚을 줄이든지 GDP, 경제 성장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좀 조율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정책과 방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트럼프가 또 열심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을 줄이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자를 줄여야 되는 어떤 핵심 과제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행한 게 뭐냐면 약간 돌려막기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국채 같은 경우에도 단기채와 장기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장기채가 당연히 이자는 더 많이 주겠죠.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 이자가 예를 들어 4, 5%다. 근데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한 2%밖에 안 주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장기채 이자가 당연히 더 높은 건데 장기채 이자가 더 높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단기채를 많이 발행해서 단기채로 갈아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단기채를 많이 발행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누가 사줄 거냔 말이죠. 중국이 사? 안 산다라고 했죠. 일본이 사? 안 사죠. 일본도 예전 같은 일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팔 거냐? 결국에 스테이블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자꾸 스테이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1,4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테더가 있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테더가 그냥 1,400원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되는데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어디선가 발행을 하겠죠. 그리고 어디선가 유통을 하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누군가가 사들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그 국채로서 담보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채와 동일한 수준의 시세를 유지해주고 그렇게 해서 담보로 묶어놓은 거를 우리가 스테이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면 발행사에서는 그 돈을 이렇게 묶어놓으면서 이자를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도 보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고 발행사가 이런 식으로 공짜 장사를 해먹으니까는 유통사가 열받는 거죠. 결국에 내가 유통 안 해주면 니네 돈 못 버는데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 그런 유통사들이 야 너 돈 갖고 와 이거 절반이라도 갖고 와 해가지고 어쨌든 논아먹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써먹으려면 결국에 이더리움이 있어야 돼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없으면 스테이블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트럼프 가족 있죠. 트럼프 본인도 그렇고 트럼프 아들도 그렇고 트럼프 가족들은요 이더리움에다가 다 포트폴리오 몰빵해놨어요. 걔네 지금 수억 달러씩을 이더리움 다 사놨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상장된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유상증자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다 지금 이더리움 살라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가 어딥니까? 블랙록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 블랙록이라는 기업도 지금 원래는 얘네들도 주식이나 채권밖에 못 사요 법적으로. 근데 이거를 풀어달라. 우리도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풀어달라. 그래서 뭘 살라 그래요? 이더리움 살라 그래요. 지금 이거를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깊이 있게 풀어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지금 과거에 페트로달러 사건 이후로 지금 금융 생태계가 완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다시 돌고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미국은 단기채를 많이 찍어낼수록 유리해요. 사줄 사람만 있다면. 그러면 그걸 누가 사? 스테이블 코인이 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의 심장은 뭐야? 이더리움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더리움을 많이 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에 국채를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다 보니까 한국도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클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 서클 기업의 총괄 사장이 이번 달 말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우리나라의 이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만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원화 스테이블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고, 법조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 인물들을 만나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주요 인사들도 만나고 가겠죠. 이거 자체가 재료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테마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이 죽냐 사냐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슈인 거죠. 말씀드렸죠. 미국은 부채를 줄여야 되고,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이자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게 생겼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트럼프 정권일 때 그게 터져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트럼프 그 자존심 센 양반이. 근데 그걸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장기채를 단기채로 갈아타고 단기채를 이빠이 찍어내고 그걸 누가 사? 스테이블 코인이 매수하는 방식. 그러면 중국의 의존도도 낮출 수가 있고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도 지킬 수가 있고, 그쵸?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사는 거는 달러를 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수익을 그렇게 크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자체를 사는 건 의미가 없고, 뭐 코인을 사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같은 거를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 발행사라든지 유통사를 사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이버를 보셔도 되는 거고 카카오페이 같은 거를 보셔도 되겠죠. 뭐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들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셔도 된다. 대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비중도 조금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뭡니까? 단기채를 저렇게 많이 찍어냈다라는 거. 단기채를 좀 많이 찍어낸다라는 거는 유동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코스닥이 저점 대비 150% 가까이 올랐을 때, 이때 여러분들 뭐 밸류나 시장 논리에 맞춰서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수급으로 그냥 밀어 올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도 막 서로 못 사가지고 안달이고 빨리 사야 되니까 법 좀 풀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관들도 풀매수를 하고 있고 트럼프 가족들도 풀매수를 때려버리고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도 지금 빨리 규제 풀어달라, 이더리움 좀 사게 이러고 있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주식도 저렇게 돈이 들어온다면 그 유동성들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스닥이 그만큼 많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많이 올라갈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굴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치가 지금 너무나 좋은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근데 이제 코인은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조금 뒷전이고, 그럼 이제 주식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유동성 장세고 나스닥과 코스닥이 그래도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밸류를 무시하고 유동성으로 밀어 올리니까. 삼성전자 뭐 이런 걸 사겠지만 사실 돈이 많은데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시장이 좋고 돈이 많을 때는 코스닥을 사야 되고 고PER 종목들을 사야 되는 거죠. 성장주를 사야 되는 겁니다. 성장주. 그렇죠? 지금 현재 성장주든지 과거 한때 성장주였던지 그런 걸 사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코스닥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업종 기준으로 놓고 와서 보면 코스닥 아직도 지금 이 위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코스피는 위에서 신고가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니 뭐 정책이니 이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가는 게 맞는데, 지금부터 유동성을 믿고서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질 거기 때문에 유동성에다가 배팅을 할 것이면 코스닥을 봐야 된다. 그러면 코스닥을 사야 될 때는 또 뭐가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느냐? 뻔하잖아요. 2차전지가 가야 되고 제약바이오가 가야 되고 로봇이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차전지를 계속 외치는 거고, 제약바이오도 지금 HLB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다 잘 가고 있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순서를 보시면은 대부분 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2차전지까지 최근에 불을 뿜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레버리지 들고 있으면 꽁으로 그냥 수익 크게 챙기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 한 주도 안 팔고 있는 거고, 여전히 주인공이 바이오인데 바이오이지만서도 그 안에서 HLB는 빠져버리는 거,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왜? 전혀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만큼의 시세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지금부터도 이만큼 갈 텐데, 근데 이렇게 지금 지수만 들고 있어도 꽁으로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HLB 지금 계속 들고 계실 거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HLB라는 기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식은 주식대로 똑같이 봐야 되는 거죠. HLB를 들고 계시든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든 누가 더 기대 수익이 크냐? 그럼 거기에다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1도 받지 않고 지 갈 길만 가는데 지금 지 갈 길도 못 찾고 있어. 그럼 사실은 저는 조금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그냥 뭐 시장 상황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도 계산도 안 하고
주식을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믿음도 물론 때로는 중요한데요. 믿음보다 중요한 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빨리 갈아치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많은 분들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생각을 안 해요. 버티면 다 올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버텨서 올라오면 다행인 거지. 버텨서 못 올라오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이 현실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손실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마이너스 30%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으로 3천만 원 잃었어요. 7천만 원 남았네? 그쵸? 그러면 7천만 원으로 다시 1억을 만들 거면 한 41, 2%만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 수익 왜 못 내냐고. 낼 수 있다니까. 지금 뭐 2배, 3배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이거 40% 수익 못 내냐고. 근데 그 30%의 손실을 인정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답하다고 맨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물론 이 또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지금 맛보기로 살짝 말씀드린 건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 이러면 그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비트코인 그거 위험한 걸 누가 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진짜 대부분이신데,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금융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 스테이블 관련된 법안을 쭉쭉 발의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주요 인사들을 통해서 또 뭔가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서클 총괄사장이 이번 달 말에 한국을 와가지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을 만날 거고, 그거 자체가 또 지니어스 법안, 그 다음에 원화 스테이블로 가는 어떤 설계, 이런 거를 같이 다 우러러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게끔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과 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모멘텀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 금융시장 생태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배팅을 지금 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죽냐 사냐에 걸려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미국이 산다에 배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전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게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뭐 20분 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냥 뭐 평소에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승부 띄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HLB 뭐 30% 40% 손해보고 있는 거 죄송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감고 딱 교체하면 다 되는 거고, 물론 뭐 HLB에 대한 가치를 끝까지 존중해서 가져가겠다 그러면 저는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일단 뭐 모든 분들을 제가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김 대표 말 들어보니까 한번 다 해보겠다 진짜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돈 안 받고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상황부터 조금만 해결을 하고, 정말로 제가 은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저한테 오시면 되잖아요. 그때 정규만 오시면 되잖아. 그쵸? 할인 안 해드릴게. 정가로 다 받을게.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랑 뭔가 지금 같은 위기의 시장을 한번 잘 넘기고 나면 여러분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실 거예요. 진짜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싹 다 이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제가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꼭 한 번씩 오시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완전 바뀔 거예요. 분위기. SK하이닉스가 꺾이고 이제 삼성전자가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더 가요. 이 어마어마한 기회,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이거 진심이거든요. 진짜로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진심입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저 믿고 한번 드라이브 거세요. 여러분들 시장에 드라이브 진짜 걸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퀄리티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전문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만간 제가 한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근데 큰 틀은 이렇다라는 거 오늘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뭐 방 이름은 조금 유치하게 짓긴 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지은 거예요. 꼭 합류하셔가지고 많은 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정하고 제가 다 쏟아드릴 테니까 한번 진지하게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진심이 좀 잘 전달됐길 바라며,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네이버 링크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진짜 대박인 종목부터 바로바로 제가 매수해서 다 깔아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지금 고베타, 고PER 종목들로 대박 수익 한번 내보자고요. 자,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어차피 시세 안 돌아가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HLB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나는 어떤 전략과 어떤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HLB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 도움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네이버 링크 꼭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